자, 요 결격 사유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뭐 금방 합니다. 자, 결격 사유 관련해서 아까 이제 한 내용 중에서 32페이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 나올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서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요. 등록 취소 받았다가 아니고 등록 취소 받을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1년 정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질문 드릴 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중간에 1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요 사람한테 같은 계공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한테 폐업전 위반행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폐업전 위반행위 저지른 것을 요걸 들춰내서 여기서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폐업기간이 1년인데. 할 수 있죠. 이 폐업기간이 한 4년이면요. 못하지. 그치? 폐, 3, 취예요. 폐업기간이 여기에 3년 넘어가면 더 이상 잘못했어도 등록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니까 등록 취소하겠죠. 할 수 있어요.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 3년간 결격자죠. 그쵸? 그런데 3년간 결격자가 될 건데 3년간 결격자가 되면 자발적으로 1년간 폐업한 것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이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뺀 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되는 걸로 친단 말이에요. 등록 취소가 돼도. 그래서 폐업 기간 1년 빼니까 등록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게요? 그치. 그래서 요게 실제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면 가로 3번에 예외 2번 있죠. 3년에서 빼기 폐업기간 나온 거 읽어볼게요.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계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는 3년에서 자발적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사유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 취소된 때부터 3년간 결격자다.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결격자다. OX. 왜?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재등록 이후에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3년간 결격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폐업기간 빼줘야 되죠. 폐업기간 얼마인데요? 제가 1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눈치채기 때문에 안 내고 물어봐요. 폐업전 위반행위 때문에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3년간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속기 쉬워. 3년간이 아니고 폐업기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빼주게 돼 있다고. 그럼 3년이 안 되게 되죠. 안 되게 밑으로. 영순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임원 사원 때문에 중개법인이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임원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똥이 튀어요. 법인도 결격자가 돼요. 그러면 중개법인이 결격자가 되면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아 버려야 돼. 내쫓는 방법은 절등치예요. 계공일 때는 결격사에 빠지면 절등치. 근데 요건 가만히 보면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임원사원 쪽에 뭐 문제가 생겨서 불똥이 튀어갖고 법인마저도 결격자가 되고 그 바람에 등록 취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절등치예요. 이 경우는 중개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 임원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이잖아. 그래서 2달을 참아줘요. 2달 내 이 사람을 개임을 안 하면, 해고 안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절등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 중에 한 명이 파산자예요. 그러면 중개법인의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 즉시 취소해야 된다 그러면 X예요. 즉시가 아니고 2달 동안 참고 있다가 그래도 안 자르면 그때 취소예요. 그러면 2달 기간 중에 만약에 이 사람을 갖다가 해고를 하면, 개임을 하면 등록 취소 안 당해요. 법인 안 다친다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예요. 이 사람 잘라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네모 5번에요. 일단 첫 번째 이해할 것은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임원 또는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법인마저도 결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한 명이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사람 때문에 법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될 수가 없게 되고요. 등록되었다면 절등치 사유가 돼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절등치 사유.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되고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절등치 사유가 된다는 게 동그라미 3번. 근데 넷째 줄 보면 가로 안에요. 다만 2개월 내 해당 임원이나 사원을 개임하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는다 했죠. 그거. 2달 내에 해당 임원 또는 사원을 개임하게 되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는다. 여기. 요거 알아두셔야 돼. 근데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요게 봐봐요. 결격자가 임원인 경우는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임원일 때는 중개법인은 절등치 사유가 돼요. 근데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이렇게 직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예요. 두 개를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결격자잖아요. 이 사람은 결격자인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중개법인이. 그러니까 그때는 중개법인이 법을 어겼다고 봐서 영업정지고, 임원이 결격자예요. 그러면 절등치고 그래요. 여기 차이 나죠? 수준차가 나죠? 높은 사람, 밑에 일반 직원,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 결격자일 때는 절등치, 소공이 결격자일 때는 업무정지. 근데 둘 다 밑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2달은 참아줘야 되죠. 그래서 2개월 이내 개임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등치. 2달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 위에 것을 지금 여기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2달 참아줘야 돼. 2개월 이내 해고 안 하면 뭐예요? 절등치가 아니고 업무정지. 직원일 때는 업무정지요. 일반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소 운영할 때도 밑에 직원이 파산 선고받아서 결격자인데 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여러분들은 업무정지 사유예요. 근데 즉시는 안 하고 그 파산 선고받아서 결격자가 된 임원을 2달 내에 해고를 시켜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안 다쳐.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해고 안 시키고 계속 쓰고 있잖아. 2달 넘게. 그럼 영업정지가 날라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험 문제는 딱 정해졌어요. 첫 번째, 요걸 절등치로 낼 거예요. 직원이 결격자니까 계곡너는 절등치다. 그러면 X예요. 밑에 건 절등치가 아니고 뭐예요? 요게 출제가 유력하고, 두 번째는 2달을 물어볼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즉시로 낼 거예요. 즉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즉시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X예요. X. 즉시가 아니고 뭐예요? 2달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2가지 갖고 출제해야 돼요. 거기 지금 밑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다가 요거 조금 써두시고. 이걸. 자,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금부터 빨리 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밑에 그 결격사유 정리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시험 부정행자를 수험생들이 많이 놓쳐요. 부정행자는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몇 년간 못 봐요. 5년 동안 시험 못 보게 되는데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2개 묶으시고
동그라미 2번은 결격자는 그래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파산자도 시험 봐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유일하게 결격자이면서 동그라미 3번요. 시험도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자격 취소당한 양반. 그렇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연결되는 내용.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결격사유에 빠지면 절등치 사유가 돼요. 개공일 때. 그죠? 절등치 사유가 되는데 등록 취소를 안 하면 등록이 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하면 등록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개공이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그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자 됐으니까 관청에서는 파산 선고 받은 걸 통보 받아가지고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 그런데 그 관청에서 통보를 받고서 그러는지 안 받고 그러는지 등록 취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공은 아직 등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공은 파산 선고 받은 개공은 관청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계약서 한 장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아니요. 등록은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등록이 죽냐면 구청에서 등록 취소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에 빠졌다고 해서 등록이 저절로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관청에서 뭐예요? 등록 취소해야지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 동그라미 4번이요. 좀 어렵습니다. 4번은. 자, 그 다음에 사무실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사무실은 영업장소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야 돼요. 한 군데만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이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손님들이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1층 지상에 그 주차장 자리인데 조그맣게 요렇게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밖에다 막 이렇게 뭐 부동산 그런 표시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간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영업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손님 오면 거기서 응대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로 끌고 내려오고 손님 오면 다시 거기서 응대하고 지하실로 끌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러면 사무실 몇 개? 두 개. 그러면 법에 걸려서 이때 저 사장님은 여기 들통이 나면 절등치입니까? 임등치입니까? 그치. 임등치.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는 거고 1학년 일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무실이 저 구석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양 사무실 앞에다가 파라솔을 쳐놓고 그 분양 받들어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상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파라솔 쳐놓고 앉아 있어. 요것도 영업 장소가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왜 파라솔을 치고 하더라. 그러면 이것도 영업 장소 두 군데 똑같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 1학년 일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분사무소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분사무소는 분점, 지점을 내는 건데 자 먼저 제일 위에 가시면 가로 1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제일 위에 첫 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법인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 사무실 오픈했을 때는 분점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 된다. 그게 이제 밑에 가면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요. 지역농협이 대표적이죠. 지역농협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요? 네.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당구장 표시 첫 번째 거. 자, 그러면 분사무소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너무 쉬워서 금방 갑니다. 만약에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를 노원구에다는 안 내. 못 내. 여기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본점 소재지는 무조건 빼야 되고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낼 때 모든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가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은평구, 마포구를 막 둘 수 있어요. 근데 은평구에도 하나를 둘 수 있지 은평구에 영업이 잘 된다고 두 개를 둘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거고
요때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시군구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시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출제원에 근접하고 있어 지금. 시도 나오면 시군구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출제 이미 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듯이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쓰는데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써주고 확인설명서 써주고 이럴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요? 책임자. 뭘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 주된 사무소는 누가 해 이걸? 계약서 작성. 대표자가. 이 사람도 뭘 좀 알아야 되겠죠? 증이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역할이에요. 본점은 대표자가 맡고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맡다. 둘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요거 있는 거예요. 지역 농협도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역 농협 분사무소 낼 때도 이 요건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본점 소재지는 빼고 시군구별로 한 개밖에 못 두고 책임자 앉혀놔야 돼. 다만 이 지역 농협에 거기서 그 책임자, 그러니까 그 지역 농협의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계약서 1년 가야 쓸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꼭 자격증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겠다. 여기 위주로 출제해요. 출제를. 큰 의미는 없지만 독특한 건가 봐요, 저게. 그래서 저걸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가로 2번에 설치요건 별표가 3개 돼 있죠. 많이 나오고요. 특히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 단 특수범위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좋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가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절차예요. 설치 절차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넘기셔서 36페이지 보시면 돼요. 36페이지 보면 설치 절차가 3단계 절차입니다. 자, 먼저 자, 주된 사무소가 요 노원구에 있다. 그랬을 때 분점을 강동구에다가 분점을 두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강동에다가 분사무소를 낸다. 그러면 강동구청장한테다가 분사무소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게 되겠죠? 거짓말 하니까 말이 꼬입니다. 참 세상에 거짓말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리고 거짓말 하게 되면 제 경험상 말이 길어져요. 예? 자꾸 쫓아다니면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진실을 얘기하면 말이 짧아요. 그거 다른 사람이 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별로 상관 안 않잖아요. 근데 거짓말하게 되면 자꾸 쫓아다니면서 막 보충 설명, 추가 보충 설명 막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분사무소 낼 때 여기다 내지만 여기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설치 신고합니다. 거기가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때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는 어느 조례죠? 강동구 조례,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지. 지자체 조례인데 강동구 조례요, 노원구 조례요. 노원구. 여기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여기 지자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노원구 조례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고 신고를 여기 가서 하는데 뭐. 요때 구비서류가 뭘까요? 갖고 갈 서류가 실사보 실체 맞았어요. 자, 구비서류 이제 암기해버리셔야 돼. 실무교 수료증 사본 냅니다. 갔대. 누구 거? 네, 그래서 출제 영수인은 뭐라고 생각되냐면 책임자를 포함한 소속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X. 소공 거 아니고 책임자 것만. 그 다음에 실사. 이건 사무소 확보서류죠. 요 사무소. 그 다음에 보가. 보증서류죠. 핵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류가 구비서류가 아니지. 등록하고 나서 업무개시 시험까지 하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매수인청 대리인도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할 때 보증서류는 구비서류입니까? 네, 맞아요. 세 가지가 구별돼야 돼. 매수인청 대리인,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라면 중개업소 등록할 때는 보증서류가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중개업소 오픈 등록할 때는, 분사무소 차릴 때는 구비서류예요.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때는 구비서류예요. 세 가지가. 그러면 그대로
대답을 너무 잘해서 좋아. 그대로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 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설치 신고 전. 그래서 구비서류가 되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는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하셔야 돼? 등록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 신청 전. 업무 개시 전 아니죠? 업무 개시 전 하면 틀리죠? 여기 업무 개시 전 하면 틀리죠? 세 가지밖에 비교되는 게 없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비서류까지 했고, 여기에 보면 자격증 사본이 있잖아요.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왜 빠져요? 여기가 확인해봐요. 요 구비서류 중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그딴 거 없잖아요. 왜 그러죠? 여기서 신원조회 해보니까 안 들어가죠? 법인 등기부는 왜 빠져요? 기출문제 이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보니까 여기서 법인 등기부 확인해보니까 분사무소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이어야 되잖아요. 법인 등기부 가지고 확인하지.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없죠 지금? 왜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보니까 그죠? 확인해보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가고. 다 끝났어요. 이렇게 설치 신고받은 노원구청장은 돈 받아먹고 서류 확인한 뒤에 적합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 확인서 주죠. 그걸 여기 걸고 하시면 돼요. 이게 신고 확인서가 옛날 말은 신고 필증. 요 주된 사무소에 걸려 있는 건 뭐예요? 등록증. 분사무소에 걸려 있는 건 신고 필증 또는 확인서. 그렇죠? 여기다 등록증 건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 놓고는 노원구청장이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정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뭐예요? 통보. 야, 거기다가 분사무소 냈댄다. 이거 통보. 언제까지 통보죠? 지체 없이. 근데 이때 분사무 설치 신고를 받은 노원구청장은 한 군데 더 통보하죠. 어디에다가? 협회 통보하는데.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거기 가로 4번이죠 지금. 36페이지 가로 4번 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좀 바뀌었어요 기류가 지금. 자, 다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5죠. 겨우 5로 바꿔서 다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그건 X예요. 왜요? 법인 때문에. 그 제일 밑에 가면 당구장 표시 2개 된 거 있죠. 그거 기출 지문이에요. 2개 다. 2개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 됐죠? 됐어요. 오른쪽에 가면 공동사용이라고 있어요. 공동사용. 공동사용은 사무실을 갖다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개공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쓴다고. 개공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공이. 그럼 종류가 달라도 괜찮아. 부칙 개공도 같이 써도 괜찮아.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에요. 같이 쓰는 방법은 뭐냐? 신규 오픈이나 이사 와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 혼자밖에 안 쓰고 있었는데 을이 여기 오픈했어. 그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가 혼자밖에 여기서 사무실을 혼자 쓰고 있었는데 이사 왔어. 그럼 같이 쓰게 되죠. 2명 이상이 같이 쓰는 걸 공동사용. 그러니까 원래 공동사용은 오케이예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다만 요때 기존에 쓰고 있던 요 사람이 승낙을 해줘야지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신규 이전이나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고. 여기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합쳐질 수 있다. 사무실 공간만 같이 쓸 뿐이지 이 사람들은 별개의 사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도 각각, 인장 등록도 이렇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각각 이렇게 되는 것이 각각. 그래서 뭐 사무실이 뭐 걸어둔다 그러면 갑은 갑의 것을 걸어두고 을은 을의 것을 게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만 같이 쓸 뿐이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밑줄 그을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가로 5번에 별표 2개 된 거, 가로 6번에 공동사용 별표 2개 된 거, 거기에 출제돼요. 그러니까 공동사용이 원래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가로 5번. 어떤 경우에 공동사용이 안 돼요?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 칠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그쪽에 신규 등록하거나 의리 이전 신고하는 거 관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합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합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 이런 거. 이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멀쩡한 을 개공의 사무실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느냐? 이전 안 돼.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합쳐져서 같이 못 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든 이때 승낙서 써서 막 끌어들이든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든 안 돼, 안 돼. 합치질 못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그걸 쓰고 있는 게 가로 5번이에요. 많이 익혀주셔야 돼요. 사례 문제든 지문 문제는 출제는 뭐 100% 된다고 보고 가로 6번에 보면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 6번. 어떤 경우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된다고요. 처음부터 같이 쓰고 있다가 그 사장님 중에 한 분이 뭐예요?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는 이 다른 사장님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쓸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예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예외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거 영업정지 기간 중이어도 요 경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현업을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받는 것은 꼭 정말 대단한 잘못했을 때 영업정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털면 뭐라도 걸립니다. 그러면 관청 입장에서는 또 처리 안 할 수 없으니까 영업정지 때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영업정지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법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단속반이 뜨는 경우 이제 오픈해가지고 있잖아요. 단속반이 떴는데 오픈해가지고 계약도 뭐 몇 장 안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속반이 떠가지고 막 단속하는데 다른데 다 문 닫고 들어가서. 근데 여기는 자기는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탁 열고 뭐 공무원 오니까 차 드릴까요?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자기는 떳떳하니까. 계약서 쓴 것도 몇 장 안 썼고 법 위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걸렸잖아요 거기. 뭐 가져와라 해서 사무실 다 뒤진 거예요 거기를. 안 걸린 게 어디가 있어. 오더라도 걸리지. 뭐 안 걸어놨다 뭐 없다 뭐 다 해가지고 걸려서 영업정지 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장님도 이제 동참하죠. 단속반 떡다 그러면 문 딱 잠그고 며칠 쉬어. 처음에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영업정지가 꼭 이상한 사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럴 때 대비해서라도 영업정지 받아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우군이 있는 게 필요하다. 누구요? 남편, 아들, 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같이 쓰는 거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한 집안에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요. 2개, 최소한 2개. 예. 진짜 현실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뒤에 가면 사무소 이전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사무소 이전도 보면 그 방금 전에 배웠던 것 중에 분사무소가 한 문제예요. 거의 그렇게 되고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어요. 자, 칠판에 있는 거 이걸로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인데 노원구로 이전합니다. 구청이 바뀌죠. 요때는 절차가 5단계야. 첫 번째 짐을 싸서 이사를 먼저 와요. 여기 노원구로. 이사 왔죠 지금. 그리고 요때 노원구청에 가서 이사 왔다고 1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신고하는. 신고 안 하면 10일 내 안 하면 과태료예요. 뭐 영업정지까지는 아닌데 가벼운 과태료. 신고 안 했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 신고할 때 신고하면서 갖고 갈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증, 신사증명서. 신사증 들고 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신이 뭐게요? 이전 신고서 양식인데
여기 노원구청에 가면 이전 신고서 양식이 비치돼 있어요. 달라고 하면 줘요. 사무소 옮기겠다고 이전 신고하면 이전 신고서 적어내고 시험에서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신고서니까.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요 새 사무소 확보 서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증은요? 등록증이요. 등록증 주소 바뀔 거죠? 고쳐달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요. 재발급 받은 것을 여기다 걸고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사증을 갖고 간다. 이렇게. 신사증 여기 뭐예요? 등록증 갖고 갑니다. 그러면 요 재발급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이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새 등록관청인 노원구청장이 옛날 등록관청인 강서구청장한테 송부 요청해서 기록을 송부받게 돼요. 그럼 포인트가 송부할 서류가 뭐가 있냐 이건데 여기 두 번째. 요 두 가지 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송부 서류는 등록관청이 바뀔 때 송부 요청 송부인데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이게. 응? 이게 송부 서류. 대자가 뭐게요? 등록 대장. 신자는요?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가 뭐게요? 처음에 여기 등록할 때 여기서 이렇게 등록했겠죠. 여기다 냈던 구비 서류예요. 그게 뭐예요? 실사.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실사네요. 실무교 수료증 사본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 갖고 있었겠죠? 쑥 넘겨줘요. 그게 등록 신청 서류고 그 다음에 충은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요. 진행 중인 거. 그 다음에 1년 요거 뭐예요? 최근 1년간 받은 거. 최근 1년간 받은 거. 이게 두 개는 행정처분 서류인데 앞에 중자는 진행 중인 거. 중1, 중학교 1학년 할 때 1년은 뭐예요? 최근 1년 동안 받은 거. 왜 1년간 받은 것을 송부하도록 할까요? 1년 안에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나 업무정지 같은 거 받으면 누적이 돼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았던 거 넘겨줘.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을 때 업무정지 두 번 받은 기록이 있잖아요. 이걸 넘겨줘야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이게 1년이 안 됐다면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노원구청장은 업무정지 때리면 안 되지. 절등치. 그렇게 되려면 요 두 개를 넘겨받아야 되겠죠. 받은 거. 근데 최근 1년치만 이렇게 누적을 시키죠. 그래서 최근 1년간 받은 거 넘기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송부 서류는 암기할 때 뭐예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39페이지 보시면 가로 5번 큰 별표 치시고 별표 3개 돼 있죠. 39페이지요. 가로 5번은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송부 서류 중에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은 송부 서류가 아니에요. 이 등록증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전 신고할 때 갖다 줄 서류예요. 이미 재발급까지 됐어. 이게 증이요. 증이 요거예요. 그래서 송부 서류 요 등록증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송부 서류하고 이전 신고 시 첨부 서류 두 개를 잘 비교해 두시라 이런 얘기지. 그 저 위에 가로 2번에 가면 신사증 나와 있죠. 가로 2번에 39페이지 가로 2번 위에 신사증. 거기서 증은 뭐예요? 등록증이죠.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하나 좀 볼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소리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건축물 대장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게 건축물 대장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해서 건축물 대장이란 말이 나오니까 건축물 대장을 내는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건물에 사무소로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전의 건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경우 있나요? 그렇지요. 준공이 떨어진 경우. 준공 떨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내시오. 그런 뜻이죠. 최근 문제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줄여서 얘기할 때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볼게. 자, 만약에 강서구에 있을 때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요렇게 노원구로 이사를 오면 강서구에 있을 때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서구청장이 때리는 거예요? 이사 왔는데 노원구청장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걸 송부하잖아요. 여기서 때리죠. 중요한 거. 그래서 제일 밑에 3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면 당구장 표시 2개 된 것 중에 마지막 거 두 번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이라는 행정처분은 드디어 누가 때린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칠판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요. 두 가지 확인할 건데 요 옛날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 그러면 이걸 폐쇄하고 여기를 얻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사무실 위에 있던 간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철거죠. 언제까지 떼야 돼요? 지체 없이 철거. 근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 안 하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요 간판에 대해서는 대집행하게 되죠.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게 돼요. 네? 과태료 없어요. 대집행하게 됩니다. 대집행은 대신 떼내고 물리는 거예요. 비용을. 대집행 과태료 아니고 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는 노원구청장에 쫓아와서 하겠죠. 노원구청장은 이전 신고를 바꿔서 어디에 통보해요? 협회 통보하는 게 나오죠.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예, 그래서 협회 통보사항 암기할 때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할 때 지금 이전 신고가 요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 신고도 아까 했죠. 요 등록증을 줬을 때는 지난주에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등록증 줄 때 이미 통보했어. 요건 아직 안 나온 것들이지. 협회 통보사항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저 위에 39페이지 가로 2번에 첫 줄 끝에 가면 간판 철거 어떻게 하요? 지체 없이 철거 요거고요. 가로 3번에 밑줄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협회 통보 얘기 나오죠? 언제까지 통보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갖다가 강서구에 다른 동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노원구 아니고 강서구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강서구에 A동에 있다가 B동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됐을 때 강서구에서 이전을 해요. 이때도 이전 신고해야 돼요? 강서구에서 강서구로 옮기는데도 이전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옮기고 나서 10일 내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강서구청에 가서 하지. 그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뭘 갖고 가야 되죠? 신사증 가져간다. 그러면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서류에다가 등록증. 그러면 여기 강서구청장은 등록증상의 주소를 고쳐서 재발급 해준다 이거지. 그럼 이럴 때는 송부, 요청, 송부 이딴 거 없죠? 이렇게. 3단계로 끝나. 그게 38페이지예요. 근데 38페이지는 가로 1번 이전, 가로 2번 이전 신고, 가로 3번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세 단계 송부 이런 절차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바로 이거죠.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게요? 강서구에서 강서로 이전했을 때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등록증상의 주소만 싹 화이트로 고쳐서 그걸 그대로 다시 주는 거예요. 원래 등록증에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새로 인쇄하는 방법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등록증 재교부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3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막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했을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다만 개업공인회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안 바뀌었을 때는 등록관청은 등록증 이렇게 돼 있죠. 그 등록증만 놔두시고 뒤에
또는부터 분사무 설치 신고 필증 요걸 지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했을 때는 재발급 받는 방법이 두 가지다. 새 등록증을 재교부 받는 방법 하나, 새로 인쇄. 원래 등록증에다가 기재사항 변경해서 발급 받는 방법 둘,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까 봤던 지금 칠판, 원래 칠판에 있던 강서구에 있던 사무실을 이렇게 노원구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이 몇 가지더라? 한 가지밖에 없다. 요것밖에 없어요. 기재사항 변경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39페이지 가로 3번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새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의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요. 등록관청이 바뀌어서 그렇죠. 자, 마지막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더 쉬워요.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강동구에 분사무소가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강동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은평구로 이전합니다. 이때 분사무소 옮겼다고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한다? 은평구청장, 강동구청장. 동작구청장이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제일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그죠? 그러니까 옮기고 나서 이전 신고.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이때 이전 신고할 때 뭘 들고 와야 돼요? 신사증이라고 똑같이 암기를 하시고, 다만 여기서는 신고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서류인데, 새 사무소. 요 증은 뭐예요? 신고필증. 근데 신고필증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신고확인서. 그래서 똑같이 기억하시되, 요 분사무소 경우는 이 증이 신고필증으로서 신고확인서더라.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요, 신고확인서를 어떻게 해요? 주소 고쳐서 재발급. 재발급 받는 걸 여기다 걸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있지만 첫 번째는 어디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냐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제일 중요하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두 번째 등록증을 가져가요, 신고필증을 가져가요. 신고필증, 신고확인서. 등록증 그러시면 안 되고요. 딱 한 번 나오는데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강동구청장이나 은평구청장은 분사무소 옮긴 걸 모르고 앉아있죠? 신고 여기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죠? 두 군데 다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통보다. 그래서 교재 보면 가로 3번에 통보에 별표가 두 개 돼 있잖아요. 그 통보인데 그 통보가 지체 없이 통보하는데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를 이전 신고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를 통보해야 되겠다. 요거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겁니다. 10일 내 통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지체 없이 통보인데 두 군데 다 통보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이렇게. 사례 문제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은평구청장한테만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은평구청장, 강동구청장 두 군데 다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송부한다 이딴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안 돼요. 송부는 서류봉투예요. 통보는 종이 쪽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사무소는 이전에 봤자 등록관청은 여기 그대로예요. 아까 일반적인 사무소 이전은 강서구 걸 은평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바뀌잖아요. 등록관청 안 바뀝니다. 분사무소는 아무리 옮겨봤자 여전히 여기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 송부란 절차가 없어요. 송부 나오면 X입니다. 가로 4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요거 말고 요거하고 이제 쉽니다. 자, 강서구에 있던 개공갑이 업무 정지를 받고 있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 사무실을 노원구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사무실 옮길 수 있냐고. 있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실 옮기는 건 가능해요. 옮길 수 있어, 갑이. 그래서 혼자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하는 건 되는데 옮길 때 을이라는 다른 개공의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요건 합쳐지지는 못해. 왜요? 영업정지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이전을 하는데 이전해서 쏙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쳐질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받아주고 자기 혼자 쓰는 사무실 쪽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뭐요? 이전해라 이렇게 되지. 이쪽 와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영업정지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 못하죠. 근데 옮기는 건 가능하지. 그래서 밑에 보면 정리 중에서요.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개업공인회사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이전해서 다른 개업공인회사와 중개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은 위법하다, 법위반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쉬겠습니다.